계단을 올라오는데 모습이 여기 전문가의 포스가 너무 느껴지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는 곳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지역 관내 연구 수업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의 이야기로 협동학습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속성으로 한 선생님한테 이제 지도를 받고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학생들도 되게 좋아했고요.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한 분 빼놓고 다 칭찬을 하시고 가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연수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서 적용을 하려다가 이제 어떤 한 학생 저희 우등생이죠. 선생님 너무 산만해요. 이 한마디에 그래 고등학교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강의식 수업을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더라고요. 3, 4등급 받는 아이들을 1, 2등급 올려놓고 이러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학교를 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식 수업이 통하지 않고 또 저에게 이제 새로운 고민이 또 오게 됐죠. 그때 사회과 협동학습에서 이제 연수를 한다, 스텝으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협동을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누면서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제가 의뢰를 받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저는 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나눔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앉아서 나는 왜 PPT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제가 어디 가면은 PPT를 꼭 열심히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이번 주에 좀 바쁘게 했어요. 몸도 좀 아프고 또 좀 뭐 이렇게 주변 회의도 입혀가지고 못했는데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근데 여기 앞에 정은 선생님은 짧은 원고를 가지고 길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장점은 긴 거를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저희 고민 너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좀 풀어가기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박수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저는 그래 언젠가 그 고민은 내가 이제 알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고 양도 적고 PPT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돌아봤죠.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어떤 그 그래프를 그리면 교사 생활의 그래프 이렇게 업 다운이 될 때 이렇게 다운될 때는 제가 학교를 옮길 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옮기면 그 환경에서의 그 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다운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되게 결정적인 게 올해죠. 올해 지난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겼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학교로 왔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수업으로서의 절정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정 위에를 딱 찍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 난 누구를 가르쳐도 다 자신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학교 옮길 때 많이 말렸거든요. 여기 좋은 학교인데 왜 딴 데를 가려고 하냐. 여기 있어라 라는 얘기도 있고 말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5년이 됐으니까 옮기는 게 맞다 해서 이 경력에 내가 누구를 왜 못 가르치겠냐. 자, 이런 마음도 있죠. 2, 3년 차도 아니고 10년도 훨씬 넘었고 내가 협동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그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잘하는 애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전과는 다른 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고민도 좀 많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환경, 뭐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들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이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걸 봐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점점 하면서 선생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나를 또 성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두 번의 이제 기회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배움 중심 수업 이제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수업을 공개했으면 좋겠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협동학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기능적으로 협동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많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니까는 이제 수업도 풍성해지고 아이들도 좋고 저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이게 그리고 이제 협동을 오랫동안 뭐 더 많이 하신 분들 있지만 좀 하다 보니까 다른 교수학습 방법을 또 협동으로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수업이 풍성해진다는 느낌이 참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과 너무 수업을 잘한 그 1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걸 좀 고백하자면 작년에는 이제 고1과 고3을 했는데 고3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그 당시 작년에 있는 학교 애들은 또 입시에 대한 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이 교육과정 구조가 또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잘 못했거든요. 이제 그걸 고3은 잘 안 되니까 저 이제 고1에 집중해서 이제 고1 아이들하고는 잘 하고 왔는데 이제 겨울에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영상. 제가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반 선생님들이 수업 동영상도 몇 편을 봤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설정이 아닐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요. 여기 초등학교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걸 치더라고요, 종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를 한 선생님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는 저는 약간 살짝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협동에 뭐 다 누구나 보상 다 좋아하는데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제가 그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는 좀 싫었어요. 그게 계속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서 이제 수업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나도 저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나도 아이들을 되게 많이 위한다고 하지만 무심코 던져지는 무시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올해 2월 달에 사실은 수업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어쩔 수 없다.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상을 하기로 하고 이제 새 학기를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고등학생인데 모든 교과에서 다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노트나 프린트물 앞에 다 도장판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뭔가를 들고 다니세요. 사탕 주머니 들고 다니시는 거죠.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 사탕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잘 몰랐을 때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학교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상에 신경 쓰지 않고도 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사회적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저는 보기 좋지 않았고 나도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위로를 하는 건 나는 모든 활동에서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개별적인 것들로 가는데 저는 모든 활동으로 한다라는 거, 모든 활동 개별 활동 물론 다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걸로 살짝 위로는 했지만 좀 그렇지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서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은 그 수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질문이 했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 당황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평가랑 연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질문은 너가 수업을 그렇게 했으면 평가랑 연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게 맞겠죠. 그래서 그때는 못해서 이거 평가랑 수업을 평가랑 연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1, 2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활동을 평가로 수행평가에 넣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처음에는 합리화했죠. 수업을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 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점수를 주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또 고민되는 부분은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행평가에 없다면 수업이 조금 더 보상에 대한 그 좀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상을 많이 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쩌면은 타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다운될 때 처음 이게 왜 이럴까? 내 수업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 먼저 본 거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전 학교랑 이렇고 저렇고 이래. 너무 지적 능력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자신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전 학교의 아이들보다 지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계속 제 머릿속의 반 이상은 저는 그랬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학교는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인드도 아직 좋지 않구나.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이 되지 않아 있구나. 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지금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계성을 회복하자.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계속 행정 업무 쪽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그래서 담임을 하게 되면 학년부에 있고 아이들을 오며 가며 많이 만나게 되고 교무실이 그 근처면 좀 그런데 이제 교무실이 중앙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환경적인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을 많이 불러주자. 그리고 작은 거라도 칭찬해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옛날에 다 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 아래로 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름을 되게 잘 외웠어요. 근데 나이 탓인지 어떤 건지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외우려고 지금 이제 작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정말 칭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있어서 욱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게 내가 이때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회복적 대화일 수도 있겠죠. 느낌, 욕구 이런 것들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한데 내가 교과서를 못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교과서를 못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는 조금은 과감하게 교과서를 찢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정말.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찢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수업한 게, 어제 그제 수업한 부분을 넘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아이들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그냥 네. 지금 기간제 교사까지 제가 포함을 하면 올해 이제 18년 차예요. 18년 차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제가 10년 전에 했던 고민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질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고민은 아마 한 올해는 계속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조금 더 바꾸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해서 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마치면서 제가 내가 이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통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행복한 수업, 나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행복한 그런 수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하는 걸로, 그리고 그거는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함께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이제 해결을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